네, 월요일은 이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부산업개발 지세환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저희 팀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013-3366-829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지세환 팀장님과 함께 1대1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공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이야기 진행할 텐데요. 팀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네, 오늘 또 역시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특수 경매, 특히 유치권, 이 유치권이 어떻게 성립하는지 그 5가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자, 오늘은 역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런 유치권, 특히 허위 유치권자들, 공사 등을 부풀려서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허위 유치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허위 유치권자들, 공사 대금을 부풀려서 신고를 하거나 아니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는 이런 허위 유치권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허위 유치권자들의 행위는요. 경우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경매 방해죄에도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떠한 행위들이 정확히 어떤 요건들이 이런 경매 방해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형법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유치권이 없음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조장하는 듯 허위 유치권 신고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바로 허위 유치권 경매 방해죄에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경매 방해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치권이 없음을 명백하게 알았거나 또는 이런 증거 자료를 조작하는 이런 행위 등이 가미가 되어야지만이 경매 방해죄에 해당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보시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경매 방해죄 실제로 해당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던 이런 판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공사를 하지도 않고 공사를 실제로는 진행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척으로 하면서 허위 유치권을 신고를 했다. 이런 사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물건은요. 경매 낙찰가가 보통 일반 통상적인 경우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점을 악용한 사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허위 유치권자가 본인의 친동생이 정말 싸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를 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거기다 건물에다가 이제 유치권 행사 중 이런 현수막까지 걸었던 이런 사건이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권이 없었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경매 방해죄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았던 사례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첫 번째 사례와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공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공사는 진행을 했지만 바로 금액, 공사 대금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신고를 한 이런 사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 공사업자, 건물을 신축한 공사업자가 받아야 될 미수금 채권은요. 약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아닌 약 6배로 6배는 6천만 원 정도, 약 6천만 원 정도로 부풀려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이런 사례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사례에서는 공사 자체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처벌에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공사는 했습니다. 금액만 부풀렸기 때문에 그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례에 대해서는 금액을 지나치게 약 원금에 대비해서 6배 이상의 너무 크게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점이 그 처벌의 기준이 되어서 실제로 처벌을 받았던 사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제가 지금까지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했다. 이런 행위만으로는 경매 방해죄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 순간 소송 사기죄, 허위로 유치권 신고한 경우에 소송 사기죄는 과연 성립이 될 것인지 여부. 자, 이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허위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소송 사기죄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자, 왜냐면요. 결국에 사기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재산상의 이득, 결국에는 내가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한 것만으로도 재산상의 이득을 얻어야지만이 사기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요,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소송 사기죄 역시도 성립하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에도요, 소송 사기 미수죄, 소송 사기 미수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러나 허위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돈을 요구를 했다라면, 그렇다면 돈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사기 미수죄는 성립이 한다. 즉 이렇게 돈을 요구했다는 행위 자체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행위로 간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소송 사기 미수죄에는 해당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점유 개시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허위 유치권자이든 또는 진정한 유치권자이든 간에 점유 개시 시점에 있어서는 소유권자의 승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고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꼭 소유 개시, 점유 개시 시점에서는 소유권자의 승낙이 필수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결국 소유자의 승낙하에서 점유를 개시하고 그리고 인도를 거절한다.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미 점유를 상실을 했다면요. 유치권도 함께 상실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재출입 시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가장 중요한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점유가 깨진다면은 바로 유치권도 함께 소멸을 한다. 바로 유치권도 함께 깨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유치권, 특히 허위 유치권자들에 대한 이런 대응 방법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요. 조금 더 유치권에 대해서도 이해가 수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경매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직접 떠나볼까요? 지세현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부동산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3룸 고급 빌라입니다. 3호선과 7호선, 9호선 고속터미널역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정가는 17억 7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2,950만 원인데 매매 금액은 15억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12억에서 14억 원이고요.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1억에서 3억 원이고요. 월세 실투자금은 5억에서 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동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서초구의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빌라인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이 궁금한데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추천 매물은요. 바로 반포동 설해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빌라 매물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고급 빌라 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요. 제가 누누이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바로 교통과 일자리 이런 인프라가 완벽하게 확충이 되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지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입지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곳 방배중학교 바로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역과는 도보로 약 10분 이내 7호선과 9호선 그리고 3호선 모든 세 가지 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고속터미널역과는 도보 10분 이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으로서 입지적인 장점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외에도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테란로나 또는 서초 법조타운 등등 굉장히 고급 일자리 업무 밀집 지역 내에도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자리 수요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위치이다. 거기다가 추가로 이 서리풀 터널까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테란로와의 접근성 역시 훨씬 더 우수해졌다. 그만큼 충분한 수요 창출이 가능하시겠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매물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요, 투자 포인트 3가지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제한적인 공급과 풍부한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세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실거래가 상승이 이어져 왔던 바로 설해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본 매물 역시 주변 시세나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매각 가격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제한적 공급과 그리고 풍부한 수요로 인해서 시세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이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강남권 같은 경우는요, 주택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제 빈 땅, 나대지 이런 토지에다가 주택을 이제 새롭게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사실은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요, 부지가 없습니다. 땅은 이제 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 이렇게 있겠는데 이런 재개발, 재건축 역시 규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쉽게 공급이 어렵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입지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그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서 시세 상승 역시 예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실제로 과거 이제 본매물 인근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고급 빌라들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과거 얼마나 시세가 상승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본매물지 주변으로 3군데 고급 빌라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요. 면적도 비슷하고 건축 연도, 준공 연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해본 결과 2000년 초중반 그때부터 최근까지 약 시세가 2배 이상의 시세 상승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이런 시세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입지라는 점 역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 메리트인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 역시 주변 시세나 감정가 대비해서도 아주 낮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본 매물 주변 시세로는 전용 면적으로 보셨을 때 평당 3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감정가로 보신다면 2,950만 원.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평당 2,500만 원으로 매각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와 동시에 시세 차익 보실 수가 있는 매물이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감정가 같은 경우는요, 17억 7천만 원, 평당가로 2,950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었다. 그리고 본 매물 주변 시세 역시 18억에서 20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에 대한 매각 가격 15억 원입니다. 평당가가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와 동시에 시세 차익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본 매물 이제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실 때 예상된 전세 금액으로는요, 평당가 약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셔가지고 전세 시세 12억에서 14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그리고 월세를 예상을 하신다면은 보증금 1억에서 1억 5천만 원, 그리고 월세로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 반전세 예상 금액 보증금 8억에서 10억 원, 월 100에서 200만 원 형성될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실투자 금액입니다. 전세 끼고 실투자 하실 때는요, 1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실투자 금액으로 본매물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투자하실 때는요, 5억에서 7억 원 정도의 금액으로 본매물, 자, 설해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빌라는 본매물에 투자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서초구 반포동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화성시 송교리의 공장입니다. 화성 화남 일반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감정가는 10억 6천만 원으로 3.3제곱미터당 353만 원이지만 매매 금액은 감정가 75% 수준인 8억 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500만 원에서 550만 원이고요. 월세 실투자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공장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임대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소개 매물은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매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높은 수익률까지도 임대 수익률을 충분히 예상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적인 측면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요. 본 매물 같은 경우 화성, 화남 산업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본 매물 주변으로 장외 산업단지나 전국 해양 산업단지 등등 굉장히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끼리의 이제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측으로 보셨을 때 평택 시흥 고속도로나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 등등 이런 고속도로와도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접근성 역시 우수한 공장으로서의 갖춰야 될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매물 이제 투자를 하실 때요. 네, 체크 포인트 이렇게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특수 경매를 통해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과거 금융권에서 대출 확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투자 금액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변 산업단지 대비해서도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가 있다는 점과 그 외에도 풍부한 임대 수요가 메리트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본매물 역시 과거에 유치권이 신고가 되었던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현재로서는 이런 유치권이 모두 깨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에 대한 확정 판결 모두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주 깔끔하게 투자 가능하신 매물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 시세보다 낮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과거 이제 대출을 확보받았던 승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투자 리스크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본 매물 같은 경우 주변 공장 대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확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변 공장과는 입지적인 큰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많은 임대 수요도 확보하실 수가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가장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과거 2016년 기준으로 감정가격 10억 6천만 원, 평당가로 보시면은 평당 353만 원으로 형성이 되었었고요. 자, 그리고 매매 금액으로 보시면요. 본 매물 같은 경우 감정가의 75% 수준입니다. 평당가로 보시면은 266만 원. 자, 8억 원으로 매각 가격이 책정되었는데요. 자, 본 매물 주변으로 지역 시세를 한번 보시면요. 약 10억 원입니다. 자, 평당가로 보시면은 평당 330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와 동시에 충분한 시세 차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월세 수익률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아주 수익률이 높은 매물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투자 시 이제 임대 수익률 측면입니다. 자, 월세 예상하실 때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500에서 550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월 500만 원 이상 충분히 월세를 기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시다는 점. 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대출 과거 이제 승인되었던 금액이 7억 3천만 원. 7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거 대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점. 월세 투자하실 때 실투자 금액으로는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충분히 화성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매물에 투자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부동산 정보 화성시의 공장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지세환 팀장님과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세미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단기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과 6시 30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역 4번 출구 대우빌딩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2077-6358번으로 연락 주시고 지세환 팀장님의 무료 세미나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시농부산업개발 지세환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